컬러가 활용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는 컬러 활용 사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 컬러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었죠. 검정색이 활용된 사례를 통해서 컬러가 갖는 효과를 인지하고, 검정색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인지하는 것, 그리고 컬러의 배색에 대한 감각, 특히 검정색과 다른 색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활용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내가 검정색을 활용할 때, 검정색을 바탕으로 했을 때나 검정색을 오브제의 컬러로 활용했을 때 어떤 색과 같이 조합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사례들을 보면서 효과들을 인지함으로써 후에 배색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검정색, 먼저 광고 한 편 보고 내용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죠. 아이팟 나노 광고였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백그라운드가 전부 다 검정색이죠. 검정색, 마치 하얀색 위에 어떤 컬러가 가진 물체가 하얀색을 바탕으로 해서 그 컬러를 드러내듯이, 바탕, 배경이 검정색일 경우에는 빛이, 그 빛의 고유한 컬러가 검정색이 바탕이 된, 백그라운드, 바탕 표지가 된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이러한 검정색이 바탕이 되어졌을 때 나는 효과들, 그런 효과들이 활용된 몇 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합시다. 크랙 데이빗의 인썸니아, 불면증이라는 제목의 곡이죠. 그대가 옆에 없어서 잠이 안 온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비디오 굉장히 저렴하게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등장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오브젝트나 그래픽도 그리 어려운 그래픽 기법을 사용을 해서 공들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크랙 데이빗 미남이기도 하지만 섹시한 여자분들이 옆에서 춤을 추기 때문에 지루함을 못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지루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초반에 어떻습니까? 크랙 데이빗의 얼굴에 그 빛, 다양한 색상의 빛이 아니라 그냥 하얀 무채색의 빛이 비춰지고,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까맣다가 거기 무슨 형광등, 기다란 형광등 같은 것들이 일렬로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죠.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한 색이 없는 무채색의 빛이죠. 흰색 빛들, 빛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점점 곡이 경과됨에 따라서 컬러감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원색들이 들어가고 활발한 그런 춤동작들이 더 많이 눈에 띄게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데, 노래가 워낙에 괜찮은 노래이기 때문에,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다지 그렇게 지루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컬러를 잘 활용한 사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이팟 나노의 커머셜 영상과 크랙 데이빗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요. 이 배경으로서의 블랙,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일단 블랙 하면은 밤, 어둠, 암흑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리고 어둠, 암흑
이런 것 중에서 뭔가 무한대 공간, 우주 공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반대로 우주 공간이 아니라 어떤 바닷속 깊은 빛이 투과될 수 없는 심연, 깊은 바닷속 같은 깊은 침전의 공간 같은 느낌도 들죠. 그리고 빛을 상실한 아무것도 없는 공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블랙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블랙, 빛조차 존재하지 않는 이런 깜깜한 암흑은 빛을 오브제로 한 캠퍼스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빛 그 자체나 혹은 어떤 방향에서 온 어디선가 발산된 광선, 빛에 의해 반사된 대상물, 빛 자체 혹은 빛에 반사된 대상물을 그 검은색 배경과 대비를 시킴으로 해서 그 존재감이라든가 느낌을 아주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또 어둠이라고 하는 배경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는 크레이그 데이빗의 인썸니아를 들었는데요. 크레이그 데이빗보다는 우리에게 더 친숙한 그 휘성의 크레이그 데이빗의 곡을 리메이크한 휘성의 불면증 인썸니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휘성의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서 좀 전에 보았던 크레이그 데이빗의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빛의 효과들,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다르고 그 효과의 정도가 어느 정도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이 뮤직비디오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리는 길은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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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나 그 길은 온통 갈까봐 자꾸 두려워 하늘 같은 걱정을 빼고서 오지 않는 잠을 청하고 Insomnia baby baby Insomnia 난 그런 멈춘 baby 휘성의 곡은 중간에 검은색 배경과 대비가 될 만한 화이트 배경, 하얀색 침대, 그리고 하얀색 뒷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곡 3분의 1 지점 이후부터 중간중간 넣음으로써 검은색만으로 쭉 전체적인 톤을 가져갈 때 느껴질 수 있는 지루함을 감소를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그 데이빗과 좀 틀린 점이 있죠. 크레이그 데이빗은 춤추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고개 몸만 좀 흔들고 그러는데 휘성씨 같은 경우에는 춤도 굉장히 잘 추네요. 노력은 휘성씨 뮤직비디오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더 부과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크레이그 데이빗 같은 경우는 빛의 효과를 많이 사용을 했죠. 어둠의 배경 속에서 빛이 갖는 컬러 감각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구성을 했고, 휘성씨 같은 경우에는 장면의 톤 전환, 검정색 가다가 흰색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톤 전환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탭댄스를 추면서 또 그 분위기를 바꾸면서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장면을 넣었었는데, 전체적인 뮤직비디오의 다양한 느낌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컬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씬, 장면, 그리고 전반적인 진행하는 과정들의 느낌들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배경으로 사용되었던 블랙 말고 어떤 대상물이나 대상에게 캐릭터, 어떤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요소로서의 블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블랙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둠, 암흑 이런 것이 이제 배경으로서의 블랙이 가진 이미지였는데, 일단은 죽음, 장례식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죽음, 장례식 어떻습니까? 슬픔, 애도하는 마음, 이런 이미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애도하고 슬픔하는 가운데 엄숙하고 정중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대상물로서의, 또 캐릭터로서의 이미지를 갖는 블랙,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영상 보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Go back to the abyss.
fall into the nothingness that awaits you and your master. Do you not know death when you see it, old man? This is my power. 잘 보셨습니까? 강력한 암흑의 포스가 느껴지는, 강력한 어둠의 마법의 힘, 이런 것이 느껴지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반지를 되찾기 위해 반지를 버리러 가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행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마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흰색 수염, 흰색 머리칼, 그리고 흰색 의상을 거친 이 간달프와 대비를 이루면서 굉장히 강한 힘, 그리고 어둠의 느낌,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검정색 하면은 죽음, 슬픔, 애도, 근엄함, 장중함,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보여드린 예도 그렇고 다양한 영화라든가 영상물에서 보면은 검은색을 착용하고 있는, 검은색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들이 죽음의 그림자나 사신을 의미를 하고, 또 악의 이미지를 전달하죠. 악령, 악마, 마왕, 파괴자 같은, 그리고 악한 마법의 힘, 선한 마법이 아니라 악한 마법의 힘이 또 이 검정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드라큘라, 흡혈귀들 어떻습니까? 검은색 망토를 걸치고 있죠. 예, 흡혈귀도 또한 이 검정색을 통해서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라든가 디멘터스, 다 검정색을 주된 캐릭터 색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프로타고니스트, 그러니까 주인공에 대항하는 안타고니스트, 대항자, 대립자로서 빼놓을 수 없는 또 주요 캐릭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If you only knew the power of the dark side, Obi-Wan never told you what happened to your father. He told me enough. He told me you killed him. No, I am your father. 스타워즈의 한 장면인데요. 스타워즈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경도 까맣고, 또한 그 다스베이더, 강력한 안타고니스트인 대립자, 적편인 그 다스베이더의 어떤 강력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은색 투구, 검은색 의상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I'm your father.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고, 또 여러 영화에서 패러디가 되고 있는 그런 대사이기도 하죠. 이 영화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 정의의 편, 그리고 안타고니스트, 대항자, 적의 편, 이 대립관계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상이 그렇습니다. 프로타고니스트가 흰색이거나 아니면 밝은 색의 의상인 반면에 안타고니스트인 다스베이더, 검은색 복장을 하고 있죠. 강성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타고니스트, 정의의 편에선 주인공들은 파란색 강성검입니다. 반대로 악한 편,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은 빨간 강성검을 들고 있죠. 여러가지 이제 복합적인 아이덴티티 요소를 통해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어떠한 캐릭터들인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검은색, 강력한 포스 오브 다크니스, 어둠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앞서 보았던 것은 이제 좀 캐릭터들이 이제 부정적인 안타고니스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들에 적용된 검정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검정색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안타고니스트, 그 주인공에 대항하는 캐릭터에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에게도 이제 부여되는 그런 컬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에 부여되는 이 검정색,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자라든가 제2의 영혼, 죽음으로부터 탈출한 영웅,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샤도우죠? 그림자처럼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림자 역시 모자, 의상 다 블랙입니다. 빛의 반대편에 생기는 그림자, 블랙이라고 흔히 인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그림자, 그러한 캐릭터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블랙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이미지는 영화 크로우, 까마귀죠. 까마귀에 등장하는 브랜든인가요? 영화를 찍다가 사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인공 역시 어떤 원한 때문에 저 세상으로 떠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아서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탈출한,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이 고스트라이더죠. 고스트라이더 역시 지옥으로부터 탈출한 그런 이미지의 영웅이죠. 또한 이 검은색으로 캐릭터 이미지를 형성한,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있는 이 프로타고니스트들은 어두운 과거를 지닌 영웅, 그래서 저주받은 영웅, 그리고 억울하거나 분노하는, 또 복수심을 지닌 주인공이긴 하지만 뭔가 마음속에 억한 심정 갖고 있는, 누군가에 복수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진 그러한 주인공들, 검은색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왓츠맨에 나오는 로우셰크죠. 형사처럼 어떤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나가는 이 로우셰크. 이 로우셰크 역시 검은색 가죽 코트에 검은색 모자 쓰고, 또 얼굴도 이제 흑과백이 계속 변하죠, 모양이. 마치 그 정신상담 받을 때 서로 이렇게 대칭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이미지로 보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형상들처럼 얼굴에 있는 이런 검은 색깔들이 시각 변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검은색 이미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로우셰크, 어두운 과거를 지닌 그런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캐릭터죠. 배트맨 역시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돈은 많이 갖고 있으나 복잡한 번뇌에 쌓인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그러한 슈퍼 히어로들, 조금씩은 뭔가 내부적인 자기 자신과 관련된 갈등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런 요인들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배트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옥수신과 함께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무를 지닌 그런 슈퍼 히어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은색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검은색을 활용한, 검은색을 이용해서 아이덴티티를 형성한 사례 하나 더 보도록 하시죠. Mr. Anderson, welcome back. We missed you. You like what I've done with the place? It ends tonight. I know it does. I've seen it. That's why the rest of me is just going to enjoy the show. Because we already know that I'm the one that beats you.
매트릭스 장면 중에서 가장 현란한 그래픽이 구사된 전투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모피우스나 트리니티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그 조연인 스미스, 그렇죠? 미스터 스미스. 영화를 통해서 아주 강렬한 조연으로서의 인상을 남긴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공지능을 지닌, 인공지능을 가진 슈퍼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 세계에 네오가 들어가서 스미스와 이제 대결하는 장면인데, 그 슈퍼컴퓨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상현실 세계에 침투한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네오죠. 키아누 리브스고, 슈퍼 변종 바이러스인 네오를 처치하기 위해 투여된 수백의 안티바이러스 백신이 바로 이 미스터 스미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바꿔 생각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스미스 양복을 입고 싸우죠. 참 양복 입고 저런 식으로 막 그 권법 대결을 펼치는 그런 장면은 그 어디서도 흔히 보기 힘든데, 나름대로 양복이라고 하는 그 제복처럼 느껴지는 그 양복이 가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냐 하면 정보기관의 관계자나 경호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매트릭스의 가상세계를 지배하는 슈퍼컴퓨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보내는 요원이 되는 거죠. 스미스 요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막강한 기관에서 보내는 요원. 그렇기 때문에 그 요원의 이미지, 검은색 정장, 요원의 이미지가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도복이라든가 트레이닝복 이런 것이 아니라 검은색 정장을 입혀서 등장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원들도 많은 영화에서 어떻습니까? 검정색 정장 많이 입고 나오죠. 보디가드의 케빈 커스트너도 역시 이제 검은색 정장을 많이 입고 나오죠. 정부 요원들, 엑스파일의 멀더 요원이라든가 셰프드의 맷 데이먼, CIA 요원으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검정색 제복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런 어떤 이제 정부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기관에 속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암흑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갱단이라든가 마피아, 이런 사람들도 영화 속에서 보면 대부분 검정색 정장 많이 입고 나오죠. 흔히 이제 깍두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조직 폭력배들, 조직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검은색 정장을 마치 유니폼처럼 입고 나오는 것을 영화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검정색, 어떤 색입니까? 굉장히 절제된 색이고 억제된 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망을 억제시킨 절제된 컬러가 또한 검정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영화 속의 구도자, 수도승, 신부라든가 사제죠. 성당에서 일하는 신부, 결혼하는 신부가 아니라 성당에서 일하는 신부, 프리스트죠. 프리스트라든가 수녀 같은 경우 검은색 복장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랙이 가지는 이런 근엄함, 중후함이 또한 캐릭터에 반영되기도 하는데 성직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매트릭스에 나오는 배우가 바로 이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마치 알마니가 디자인했을 것 같은 커다란 아주 심플한 모던한 느낌이 나는 롱코트를 입고 있죠. 그리고 검정색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스테리한 느낌이 듭니다.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뭔가 감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검정색의 의상을 입게 되면 뭔가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대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온 플럭스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초반에 MTV에서 리퀴드 TV라고 해서 다양한 그 영상 기법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실험적으로 그 프로그램 중간중간 사이사이마다 짤막하게 영상물을 만들어서 삽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리퀴드 TV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온 플럭스라는 작품인데요. 피터정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 교포가 되겠죠. 교포분이 스토리를 담당해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주인공이 이제 검은색 가죽과 같은 재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복장을 입고 있는데 미스테리하면서 섹시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굉장히 전에 가지고 있던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애니메이션, 짤막짤막하게 끝나는 애니메이션들인데요. 한 10분 안팎으로 거의 다 끝납니다. 한 편이. 이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주인공은 꼭 살아남는다. 주인공은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인공이, 이언 플럭스가 변을 당하게 됩니다. 살아남지 못하고 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이유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사소한 실수.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변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지정된 프로타고니스트가 있습니다. 특정한 프로타고니스트, 한 명이나 몇 명이나 좌우지간 영화가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까지 그 영화를 쭉 끌고 가는 주인공을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이 이언 플럭스를 보시게 되면은 물론 대부분 편에서 이 이언 플럭스라는 그 여주인공이 스토리를 이끌어가지만, 이언 플럭스의 어떤 시리즈에서는 주인공이 계속 바뀝니다. 주인공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무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 적을 쓰러뜨리다가 갑자기 접근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그 영상물을 이끌어가는 캐릭터가 그 캐릭터로 바뀝니다. 근데 그 캐릭터가 또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에 의해서 처치당하고, 또 그 처치한 그 캐릭터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끌고 나가다가 다시 또 다른 캐릭터로 바뀌는, 뭐 이런 고정된, 이제까지 봐왔던 드라마는 전혀 다른 그런 스토리 전개가 이어지거든요. 만약에 뭐 스토리와 관계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교환을 받아보시면 링크가 됐을 텐데 여기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은 시리즈를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야성, 야만성, 특히 가죽을 통해서 나타나는 재질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야성이라든가 야만성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캐드먼, 어떤 고양이와 같은 그런 성격을 지녔을 것 같은 야성의 그런 느낌을 받고요. 또 이런 야성이라든가 어떤 야만적인 느낌이 어떤 복문적인 충동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 자켓이나 아니면 가죽으로 된 그 소품을 착용한, 아주 몸을 가죽으로만 살짝 가린 이런 대상물들을 보면 섹시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섹시함과 함께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가학적일 것 같은, 그렇죠? 공격적이고 뭔가 나한테 고통을 줄 듯한 뭐 이런 느낌도 들죠. 세디즘의 그런 이미지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사실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으나 어쨌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흑인, 그렇죠? 검정색 하면 흑인들을 말할 때만 요 내가 이러죠. 이 껌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깜둥 이런 느낌이 되겠죠. 블랙이라는 이미지들이 또 그 흑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휴먼 레이스의 인종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요인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블랙의 컬러 활용 사례를 봤는데요. 배경으로 사용될 경우 어땠습니까? 밤, 어둠, 암흑, 우주 공간 이런 의미를 전달했고요. 깊은 친전의 공간, 빛이 투과될 수 없는 깊은 바닷속 같은 느낌, 빛을 상실한 아무것도 없는 공간, 빛조차 없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빛의 효과가 더 두드러지는 빛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랙 백그라운드다. 이런 사례들을 살펴봤었죠. 대상물이나 캐릭터로서 활용될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는 죽음의 이미지, 장례식, 애도, 슬픔 이런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나 사신, 악령, 악마, 마왕, 파괴자, 악한 마법의 힘이라든가 흡혈귀 이런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림자나 또 다른 영혼, 나의 또 다른 분신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프로타고니스트에 적용된, 주인공에 적용된 블랙의 이미지는 죽음으로부터 탈출한 영웅, 어두운 각오, 저주받은, 그래서 억울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좀 있고 억한 심정을 가슴에 품고 복수를 꿈꾸는 그런 영웅,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웅들도 이제 검은색 아이덴티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관계자, FBI, CIA, 세무조사관 이런 사람들 검은색 정장 많이 입고 등장을 하죠. 경호원들도 그렇고요. 사법경호원들.
마피아나 깽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정색 많이 이용하는데요. 어떤 뭐 복종과 더불어서 이제 엄숙함, 정중함, 근엄함이라든가 중후함 등이 이런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된 삶을 하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에도 검정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부도자나 수도승, 프리스트, 그리고 수녀, 검정색 아이덴티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미스테리하고 뭔가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대상 역시 검정색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섹시함, 세디즘, 야망성, 야성을 드러내는 그런 컬러로 활용이 되기도 하죠. 특히 가죽으로 된 의상을 착용했을 경우에 그런 느낌 강하게 들고요. 또 흑인을 은유하고 흑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그런 요소로 또 검정색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검정색이 활용된 사례 첫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앞서 디자인에 관해서 공부했던 1교시, 2교시 내용. 항상 이 활용 사례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1교시, 2교시 뭐 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저와 함께 1교시 배웠던 내용, 2교시 배웠던 내용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디자인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디자인이 왜 존재를 하느냐, 어떤 가치를 지녀야 하느냐.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업적 측면에서는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유지 발전시키는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풍요로운 사회,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복지 향상, 이런 데 이제 디자인의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익, 국부를 창출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디자인의 목표, 지향하는 점, 도달하고자 하는 바, 뭡니까? 일단 디자인 행위를 하는 목적으로서는 표현력, 기술력을 개발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 전반에 걸친 디자인의 목표는 기능과 아름다움을 조화시키는 그런 목표가 있다.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행복,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말씀드렸고요. 디자인의 기능,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고유 기능과 전체 일부로서의 기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용적인 기능과 미적인 기능이 있고, 포괄적인 기능, 실질적 기능, 상징적 기능, 미적인 기능, 다양한 분야의 기능들을 그 디자인이 포괄할 수 있다라는 그 포괄적 기능, 그리고 빅터 박바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복합 기능, 뭐가 있었죠? 미용방, 텔전필 있었습니다. 라바식 분류 있었죠. 실제적인 표현 가치로서의 기능, 그리고 미적 기능,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 그리고 상징적인 기능, 나의 개성이라든가 나의 지위, 스태츄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능, 상징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 미적, 상징적 기능을 라바라는 분이 분류를 했습니다. 디자인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2교시에는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직접 조건, 좋은 디자인이 되기 위한 조건들, 한목적성, 신미성, 경제성, 독창성, 질서, 이런 조건들이 있었고요. 간접 조건은 뭐가 있었나요? 디자이너나 디자이너가 속한 집단이 가진 어떤 사고, 가치관, 사상이 되겠죠. 사상. 그리고 민족성, 그 시점의 트렌드, 기호나 풍토 같은 것이 간접적으로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말씀드렸었고요. 그 밖에 지역적인 특성, 도시, 국가가 가지는 그런 특성들,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문제 고려를 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문화적인 특성 역시 고려해야 될 조건으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주차 학습 마치기 전에 검은색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사례로서 비디오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빨갛게 19금 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마지막에 넣어야 되나 좀 많이 방설했습니다. 왜냐하면 밤늦게 공부하는 분들, 이 비디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비디오는 비디오일 뿐 너무 상상을 더 뒤로 끌고 가지 마시고 이 비디오 보시고 이 수업 마치시고 또 이후에 편한 시간 갖기 바랍니다.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LA 메탈 그룹이죠. 거칠고 아주 무거운 그런 헤비메탈이라기보다는 그 아주 거칠고 무거운 그런 헤비메탈의 장르에서 약간 벗어나서 리듬감도 좀 느껴지고 살짝 가벼운 그러한 멜로디 라인을 가지고 있는 메탈이 또 등장을 했었죠. 이걸 LA 지역에 있는 락밴드들이 이런 류의 곡을 많이 연주를 해서 LA 메탈이라고 이제 아예 그 장르 명처럼 이름 지어진 그런 곡인데, 그 LA 락밴드 중에서도 유명한 모틀리 크루라는 그룹의 Girls, Girls, Girls라는 그런 곡입니다. 모틀리 크루, 코미디 외화,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미디 영화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철없는 주인공들이 좋아하는 락밴드 중에 하나로 이 모틀리 크루 많이 언급이 됩니다. 생소한 분들은 이 비디오를 통해서 모틀리 크루 이런 식의 연주를 하는 이런 락밴드고 영화에 모틀리 크루 그러면 이 락밴드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센서드, 검열 안 된 그런 비디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요. 기대가 너무 많으면 또 나중에 이 이후의 시간에 늦은 시간이면 잠 못 이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업이 있으면 다른 수업에 또 괜히 계속 이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뮤직비디오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뮤직비디오 보시고 차후 다시 예고한 다음에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틀리 크루의 걸스 보셨는데요. 뮤직비디오가 잘 만들었다, 잘 만든 비디오라 참고다 이런 의미로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이 비디오 속에서 검정색이 어떤 이미지로 어떤 대상에게 쓰여졌는지 이런 걸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가죽으로 된 자켓을 입은 폭주족 같은 느낌이 드는 모틀리 크루 멤버들 어떻습니까? 야성적이고 뭔가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데 이제 블랙이 적용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그 스트립 걸들 중에 검은색 속옷을 입은 댄서들을 볼 수 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검은색에서 나오는 섹시함, 강렬한 섹시함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은 이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뮤직비디오에서 어떤 컬러 코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컬러들이 있거든요. 방금 보신 뮤직비디오에서는 검정색과 붉은색이 가장 대표적인 컬러 코드로 이 영상물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4주차 1, 2교시에는 디자인의 구성 요소와 조형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3교시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블랙이 패션 제품이나 어떤 브랜드들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